자, 오늘도 명품 논평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성대학교 조경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이죠 또. 예, 조경근의 월간 논평, 예, 데일리 논평으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점점 선거 때가 다가와서.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뭐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국회의장 요구로 제기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다시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장 이 임명 자체가 굉장히 힘드네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서로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하지 말고 국민들 마음에 드는 사람 좀 뽑으면 안 될까요? 네? 내놓고 국민들 보고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좀 배수를 줄여가지고 그다음 국민들에게 이분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좀 보여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국민들이 원하는 두세 사람 중에서 뽑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정치적인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 열어만 놓고는 실제로 개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아마 이게 보니까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간 걸 보니까 결국은 또 여당 독주로 그렇게 아마 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 민주당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이제 거부권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좀. 예, 원래 거부권을 주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도 정 안 되면 국민들께 물어봐라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가장 공정하게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서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지혜롭게 하면은 좋은데 또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좋게 보아지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뭐 공수처장 추진위원회가 이제 더 이상은 뭐 회의를 안 하겠다. 네, 해봤자 계속 같은 얘기만 하니까 안 하겠다 일단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법은 어떻게 고쳐질지 또 많은 국민들 아마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뉴스에 나왔던 거는 바로 이 두 사람 이름 아닙니까? 추미애, 김성년. 지금 뭐 어쨌든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 감찰하겠다 일단 공개 선포했고 그제지에 비위 혐의 밝혔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비위 혐의야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들이 볼 적에는 서로 결정적인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검찰 개혁이 사실은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검찰을 개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현 정부 쪽에서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이런 식으로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 역시 시민과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검찰은 구체적인 그런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그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조금 어렵고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동네 뭐 싸움처럼 되어 있어요. 그죠? 서로 이제 양측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저게 무슨 제가 아까 말씀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뭐를 지적했느냐 뭐를 가지고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해제를 했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제가 대답을 안 한 이유가 그 자체가 이렇게 볼 때에 이거는 진짜 이거는 검찰총장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는다라고 하는 그런 과연 결정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서로 주고받는 모든 내용이 그 단어 선택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치졸한 것 같아요. 너무 좁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보고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상황인데 정치나 또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네들은 이건 진통입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보고 있는 사람은 진짜 좀 화가 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지난 태블릿 PC 그 전국에서 홍석현 회장 만났다는 것도 있고 그 채널A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했다. 뭐 감찰 정보 외부로 유출했다. 검찰총장으로서 감찰에 비협조적으로 했다. 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제 끝나고 뭐 할 거냐 했더니 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그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이 어떤지 좀 분석해서 보고해달라. 그리고 보고를 한 거를 이제 문건을 줬단 말이죠. 과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도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검찰 쪽 얘기는 좀 일반적인 거였다. 그건 어제 재판부 혹은 판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성향을 파악하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건데 그거를 마치 뭐 재판 과정에 뭐 개입을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하는 이 역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정적으로 아까 말한 6가지, 7가지 문제가 결정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시각으로서 지금 다툼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언짢은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질 만큼 그러니까 직무를 배제할 만큼의 확신이 섰다라는 쪽과 나중에 뚜껑 열어봐라 별거 아닐 거다라는 쪽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이 이게 지금 왈가왈부를 하는 시점에는 어느 게 옳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게 있으면은 보는 사람이 아 저거는 끝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죠.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또 교수님 의견은 그러신데 지금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이 물론 피곤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뭐 이런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뭐 대통령도 탄핵되고 하는데 왜 이거 수사받고 하는 거를 감찰 받는 거를 왜 그렇게까지 반응하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또 다른 거는 아마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 어떤 집단적인 성명을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성명을 내고 하는 그 자체도 이제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결국은 이게 법적인 문제이고 검찰의 개혁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핵심은 사라지고 계속 껍데기만 돌고 있는 이렇게 좀 그래 보이는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검찰 개혁은 해야죠.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이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당은 이제 공수처장 임명으로 어느 정도 이 사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추후에 이게 결국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으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징계위원회 자체의 구성은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쪽에 그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법리 해석이 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법리라고 하는 게요, 꼭 법이라고 하는 게 고정적이 아닙니다. 법 속에는 얼마든지 정치라고 하는 게 묻어 들어가는 그런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진보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 진보 정부를 띄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답지 않은 서민적인 풍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맡겨놓지 말고 나서 가지고 그런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서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뭐 지켜볼 것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지속이 된 게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언제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나섰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갤럽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부산의 정당 지지도를 살펴봤는데 이제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지는데 민주당이 37% 그리고 국민의힘이 28% 거의 한 10% 차이가 났어요. 저는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다른 것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은 못하겠고요.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박빙이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산 시민들의 선택이 결국은 반반의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떨어져 있다가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덕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겠죠. 벌써 가덕도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끼리는 이제 가덕도예요. 이제 김해 신공항 검증 백지화가 아니라 신공항 이렇게 하지 말고 가덕도죠 그냥. 이제 부산공항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 이것도 오래된 문제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최근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마 가덕도 공항의 문제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보궐선거 4개월여 앞둔 부산시장 확실히 여야가 좀 굉장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고 후보들이. 그렇죠. 뭐 여당은 굉장히 정기국회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네. 이 차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먼저 이제 살림 차려가지고 지금 선거에 이제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는 또 뭐 선택만 되면 당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쟁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내적인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가는데 그러나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늘 얘기하는 게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결정적인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지금은 조금 추려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긴 한데 물론 뭐 그 여러분들이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왜냐하면 거론이 안 되면 섭섭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부산 시민들 사이에 돌아다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권에서 2분, 야권에서 2분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좁혀지는 물론 그게 결정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경선을 통해서 한다 하니까 또 그게 시작이 돼야지 또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행보들이 좀 재밌어가지고 지금 뭐 여당에서는 김영춘, 김혜영, 박인영, 뭐 변성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한마평에 올라가는데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야당 쪽은 굉장히 빠릅니다. 박형준 이제 동아대 교수죠 지금. 이분은 어젠가 그젠가 뭐 했죠. 진중권 교수 만나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썰전 비슷하게 뭐 얘기를 했고 이진복 전 의원은 인공섬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이현주 전 의원은 서울에 가서 출판 기념회를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했다고 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재중 전 의원은 이제 저기 가덕도가 보이는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이게 뭐 다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근데 아마 그 이게 좀 현 단계에서 성함을 거론해가면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데 어떤 분은 좀 당내 기반을 좀 더 착실하게 다지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대비하는 분도 계시고요. 현 국회의원이시죠.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딱 한 분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방금 그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중권 교수와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형국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조금 좁혀지면서 열이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 저 가덕도 신공항 이게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다음 달 초에 뭐 얘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뭐 여야가 막 이렇게 공약을 내겠죠. 만약에 가덕도 특별법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여야가 다시 말하면 야당이 안심하던 구도가 조금 그렇게 안심은 못할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성대 조기영근 교수였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모험은 언제였는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험의 기회가 온다. 집 블랙 프라이데이 10월부터 11월까지 최대 20% 할인. 놓쳐선 안 될 기회를 잡아라. Black Fridays. Jeep.